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각 시도당 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내일 모레 한다고 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상징색이 파란색이죠. 국민의힘은 빨간색. 그런데 파란색을 입고 오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깃발. 왜 그 민주당 집회에 가면 여기 뭐 경기도당, 무슨 지구당 이런 깃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상복으로 입고 나와서 그 보통의 이제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등장할 때 민주당 사람들인가 일반 시민인가 모르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혹시라도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데 꺼려지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여러 회의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적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실제는 뭐냐? 실제는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몇 번째냐면 이게 첫 번째 장외 집회가 11월 2일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역 앞을 가득 메워달라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 남대문까지 를 집회 구간으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본인들 주장 30만, 경찰 추산 17,000. 어찌 보면 참담한 실패였죠. 이게 첫 번째 집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안 왔다. 17,000도 될까 말까 하다. 왜? 그 데이터 지도가 있습니다. 서울. 그거에 보면 28,000 정도로 나와 있다는데 평상시 토요일 그 시간에. 근데 평상시 토요일 그 시간에 거기 유동인구가 13,00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과학적 통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황했겠죠?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첫 번째 집회인데. 그 이제 두 번째 집회는 그 다음 주니까 9일. 이때는 원래는 서울에서 그렇게 열고 대전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시민사회라는 곳, 민노총 등 43개 친야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 이런 걸 구성했거든요. 그 이제 여기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런 데에서는 계속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거든요. 이름부터가 정권 퇴진본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11월 9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한 엿새 전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지금 국민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도 않은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또 이걸 철회합니다. 그 11월 9일을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바꾼 게 이제 한 번 바꾸고 한 번은 같이 하기로 했다가 두 번째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더니 이때 이제 11월 9일 날 모인 게 민주당은 10만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 추산은 15,000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 이때 또 민노총이 그 2시간 반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2시간 반 뒤에 바로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의 참담한 실패를 한 거죠. 민노총 때 있던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그친 건지. 11월 16일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국혁신당 등과 공동으로 집회를 했죠. 이번에도 뭐 민주당 주장이 20만인데 경찰 추산은 2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죠. 집회 방식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벌써 네 번째, 내일 모레까지 합치면 네 번째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자 가득 메워달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팍 먹혔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먹혔단 말이죠. 심지어는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모여달라는 그 주문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당원들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이른바 육시방쟁처럼 또는 2016년 촛불 집회처럼 일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대거 몰려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주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인 숫자보다 숫자가 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보면 파란 옷 입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3번의 집회가 다 그랬습니다. 당원 아닌 사람은 안 온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인 척 해달라. 그러니까 파란 옷 입고 오지 말라. 당원 깃발도 지역위원회 깃발도 쓰지 말라.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왜 보고가 자기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리죠. 위험에 처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를 계속해서 이끌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자꾸 쫓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요. 원래는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표가 뭐 참석해서 그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했다 뭐 이러거든요. 이번 주에도 내일 모레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스스로 장외 집회에서 뭔가 발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 망신만 당하니까. 그래서 방식을 이렇게도 바꿔봤다 저렇게도 바꿔봤다. 급기야는 이제 아마 이번 토요일 내일 모레 집회하고 나면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글쎄 과연 그럴까? 거기 온 사람들은 파란 옷을 평상복으로 바꿔 입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불과할 것이다. 거기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11월 25일 우이진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이제 난 뒤죠. 그건 월요일에 나오니까 이제 그 토요일에는 민노총 등과 이제 함께 대규모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바꾼 겁니다. 이제 집회 방식을 또 5번째로 바꾸는 거죠. 거기서는 아마 민노총 사람들 외에 정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또 외에 일반 국민들이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만약에 25일 우이진교사 선고 때 그 뭐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제 너무나 이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노총까지 다 동원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국민이 다수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층은 더 없는 거죠. 더 무관심해지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이 이제 외면하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위장하기 위해서 계속 집회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5일 1심 선고가 있고 25일 1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그걸 호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30일에는 민노총이 이제 만약에 합세가 확정된다면 그럼 숫자가 일시적으로 민노총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민노총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이재명 구하기용 방탄 장외 집회는 아마 대략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민노총 주도로 넘어가고 민주당은 그냥 서서히 발을 빼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건 뭐 함께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회 방식을 계속 손바닥 뒤집듯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